연초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직 뭐. 한 달이 안 지났잖아요. 아, 그렇죠. 한 달이 안 지났는데 아주 다이내믹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촬영 날짜가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뭐 전방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 전망들, 뭐 추정들. 그러니까 작년에 뭐 카날리스라는 그 시장조사 업체에서 네. 스마트폰 시장이 뭐 10년 만에 뭐 최저치다. 최저치 뭐 12억대가 안 된다. 네. 연간 전체적으로. 그게 뭐 지금 강타를 하고 있죠. 뭐랄까요, 부품단에 뭐 세트가 잘 안 팔리니까 조금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 재고가 쌓이니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기왕에 스마트폰 얘기하시니까 네. 대만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 그걸로 먹고 사는 기업이 뭐 폭스콘부터 페가트론, 맞아요. 퀀타 등등등. 애플 아이폰의 그 출하량 저감이 마이너스 15%로 가장 적다고 안심을 할 정도로 다른 기업들은 다 30%대였거든요. 애플도 지금 뭐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형국인 것 좋진 같아요. 않은 상황이죠. 스스로 뭐 CEO 연봉도 삭감이 아니고 뭐 조금만 받겠다. 그래도 뭐 몇 천만 달러 받으시니까. 부럽습니다. 예, 팀쿡. 예. 근데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게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 뭐 300조다, 400조다, 뭐 500조다, 다 좋은데, 이제 그거를 잘 녹여낼 수 있는 자금 조달과 오퍼레이팅 운영 능력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 전에 배터리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셀 업체들이죠. 네. 보통 보면 뭐 한국에는 이제 뭐 당신 LG 화학이었고, 네. 상대적으로 뭐 삼성 SDI, 뭐 LG 화학, 뭐 파나소닉, 네.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도 사실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쪽 산업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고들면서, 제가 파고든 건 아니고 이제 기자님이 파고드신 거죠. 파고들면서 이제 CATL이라는 존재도 그때부터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 한국에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럽 쪽이나 네, 이런 유럽 쪽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신생 회사들이 막 생겨나고, 뭐 발주도 거기서 많이 많이 왔고, 났죠. 국내 장비 업체들 대상으로 러버콜도 많이 한다고 네. 그러고, 뭐 그래서 저게 과연 정말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수주 잔고가. 네. 수주를 줬던 사람들이 망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말짱 도루묵이는 예. 지금 결국은 이런 오늘 얘기할 주제인데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작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10월 25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네. 브리티시 볼트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난해 브리티시 볼트의 수주를 받은 기업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실명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하나기술이 900억 원대, 또 얼마 전에 SFA가 인수했던 CIS가 1,100억 원대, 그러니까 양사 합쳐서 공이 합쳐서 2,000억이 넘어요. 이 기업들이 브리티시 볼트가 넘어가면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근데 지금 브리티시 볼트라는 회사는 지금 뭐 법정 관리 신청했다면서요? 네, 법무부에서. 법정 관리 신청했고 작년 연말에 넘어간다 소문이 이미 파닥에 퍼졌었고요. 네. 아니 왜 파산한 겁니까? 일단 영국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돈을 못 구해서 파산한 거예요. 네, 돈을 못 구한 거죠. 돈을 못 구했고, 그리고 이 브리티시 볼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좀 배려를 좀 많이 했고, 또 단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같이 공조했던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네. 공조 일을 했던 기업의 이름명이 뭐냐면요. 이 AMTE 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AMTE 파워라는 기업은 이제 국방, 그러니까 네. 미사일이나 이제 우리가 발사체에 전지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도 CPU도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가고 다 이제 그것들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1차 배터리라는 거를 쓰는데, 한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알카라인 그런 류의 배터리가 건전지 이런 건 아니고. 예. 굉장히 고가의 배터리입니다. 한번 장착하면 굉장히 오래 쓰는 배터리들이고요. 이런 배터리를 사업을 했던 AMT와 같이
전기차용 배터리도 손을 댄다고 했던 기업이었고 이 기업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브리티시 볼트의 지금 이제 파운더 창립자가 이탈리아의 이탈볼트라는데 또 똑같이 CEO고 기업 조달을 자금 조달해서 배터리 기업을 이탈리아에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무려 이제 그 70기가 와트시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2021년부터 막 그러고 다녔고요. 10기가와트시 보통 투자하는데 얼마라고요? 11기가에 네. 1,000억 원 보시면 됩니다. 1기가에 1,000억 원. 그러니까 10기가면 1조, 1조네. 70기가면 7조겠죠. 그러니까 브리티시 볼트가 법정 관리 들어갔다는 거는 이탈 볼트도 똑같은 그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뽑은 6대 유럽 신생기업들을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단 프랑스의 ACC, 그다음에 베르코어,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스웨덴의 노스볼트, 그다음에 그 옆에 노르웨이에 있는 모로우 배터리, 프레이르, 그리고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였습니다. 까지. 예. 보시기에는 그 지금 6개 셀 회사들이 다 브리티시 볼트처럼 좀 위험합니까? 아니면 일단 네. 그 두 곳은 빼야 돼요. 두 곳 어디요? 노스볼트와 네. ACC는 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안정적인데 일단 노스볼트는 폭스바겐에서 일단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요. 물론 네. 일부 지분을 빼긴 했습니다만 이제 독일에 세울 공장 지분을 빼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미 그 볼보와의 합작사도 짓기로 했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앞서 있는 그리고 노스볼트를 스타트업이라 얘기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네. 창립한 연도도 이제 꽤 됐어요. 좀 어렵고 그럼 ACC는 뭐냐? 이 프랑스판 SK 에너지 그러니까 토탈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이랑도 과거에 삼성 토탈, 네. 지금은 국내에서 한화 토탈로 합작사가 있습니다만 이 토탈의 연 매출이 200조가 넘는 에너지 기업이고요. 네. 이 토탈이 인수한 배터리 기업이 사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프트. 사프트와 과거에 이제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가 이름을 바꾼 스텔란티스가 조인트 벤처를 한 기업이 ACC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그리고 완성차 기업의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스텔란티스가 합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망하기 힘들죠. 법정관리 신청을 지난 17일 현지 네. 시각으로 어제죠. 그저께구나. 그저께. 네, 그저께 그저께 했죠. 제출을 했고 사실상 파산인데 네. 지금 뭐 그 집에 영국의 그 뭐 섬나라에 있는 뭐 배터리 셀 업체 뭐 파산한 거가 뭐 우리한테는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기술하고 CIS가 수주를 받았고 2천억을 넘게 받았죠. 각각 900억, 1,100억씩 네. 해갖고 받았고 그럼 지금 계약금도 안 받았던 거. 계약금도 안 받았는데 이제 그 뭐 과거에 이제 한 5, 6년 전쯤에 중국의 배터리 장비 수주 받았다가 장비 다 만들어서 설치하러 갔더니 허벌판만 있더라 해서 여러 상장 기업들이 손실로 한 50억 정도 내외로 손실금을 날린 적이 있었어요. 배터리뿐도 그렇고 뭐 예전에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도 특히 뭐 돈 마찬가지였는데요. 못 받는 사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다만 브리티시 볼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024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장비를 넘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자재 구입하고 뭐 만들려고 뚝딱뚝딱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아 그거 한다고? 그거 한다고 사람도 뽑고 자재도 구입하고 이래저래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뭐 오케이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당장 올해 매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그렇죠. 사실이죠. 일부 발생했을 텐데 그러니까 2024년까지 뭐 예를 들면 두 기업 합쳐서 공이 뭐 2,000억? 평균으로 1,000억이다. 네. 그러면 연간으로 500억이잖아요. 그냥 잡아도. 그러면 올해 500억, 내년 500억에 대한 경영 계획을 잡아놨을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손실분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올해 뭐 매출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을 하겠다라고 계획 잡았으면 네. 그 빠진 500억에 대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부담이 좀 생긴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번 건 사례를 계기로 네. 국내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브리티시 볼트 같은 신생 소위 말하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네. 그 셀 업체에서 수주를 받을 때는 뭐 계약금이라도 뭐 제대로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일단 제가 보니까
그 유럽에 알려진 기업들 아까 6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거기보다는 최근 한 분기 약간 넘어서 한 4개월, 5개월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 더 낫다. 미국의 신생 업체들이 더 낫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돈이죠. 돈이 잘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확 꺾이지만 좋을 때는 뭐 미친 듯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의 신재생 기업들 ESS나 아니면 약간 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배터리로 좀 돌파구로 찾으려는 신흥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낫고 네. 지금 백지 공시가 난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기업들 수주를 잘 받아서 그리고 다른 하나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기업은 리비안입니다. 리비아. 리비아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 전기차도 트럭도 만들면서 배터리도 지금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심사에서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냄새나는 기업을 상장을 시켜줄 리는 미국 SEC에서 뭐 증권위원회에서 그런 거 할 리는 만무하고 뭐 그래도 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 중에 좀 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신흥 업체 중에 하나다. 지금 다른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를 표방하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차 가격이 최소 1억 이상 프리미엄 전기차를 파는 곳인데 여기도 최근에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네. 좀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루시드 드림이야 뭐 순수하게 전기차만 만드는 업체니까 아직 상장을 하지도 않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계약을 뭐랄까요 좀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 계약금도 안 받고 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다는 거는 PO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뭐 서로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네. 계약금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원래 그런가요? 원래 그렇진 않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경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영업단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선에 예를 들어 머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R&D 라인과 파이널 라인의 수주 그 프로세스가 달랐어요. 이 R&D 라인은요. 국내에서 에이전트를 썼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장비들이 들어갔고 네.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최종적으로 배터리 장비를 받는 기업이 머로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이 R&D용 라인과 파일럿 라인의 이 수주 프로세스가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현업에서 우리가 계약금을 우리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면 좀 더 협상의 우위에 있었다면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협상할 때 계약금을 좀 받고 수주를 받고 그런 것을 이런 것도 다 공시됐던 내용 아닙니까? 아까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공시가 됐던 내용들이. 그렇죠. 그렇죠. 머로우 배터리도 상장사들은 공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공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정비를 높여놨는데 그거 다 뭐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 손실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 공시 사항이고 이러면 계약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게 그래서 갑을 관계니까 어쨌든 이게 프로세스 문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규제 문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공시 나올 때 모든 과정은 계약서의 일부 부분까지 다 밝히는 기업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FOB 얼마,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얼마 이것까지 다 밝히는 기업이 있는데 간혹 이제 상당수의 기업이 그렇긴 합니다만 백지 공시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디인지 유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근데 백지 공시라고 해도 최종 금액 환율 예를 들면 그 통화가 얼마인지 중국 위안화로 했는지 아니면 US 달러로 했는지 밝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존재하고 차라리 상장사면 공시를 할 때 거래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근데 보통 백지 공시 던지는 이유는 고객사에서 밝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가끔은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계약을 한 것처럼
블러핑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기업이나 뭐 거래소나 어쨌든 최종 고객사들까지 좀 기업 투명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플도 전부 서플라이 체인을 다 밝히고 있으니까. 미국은요, 그거 굉장히 아까 SEC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지나간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이 정도 팔 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사업을 잘했는데 많이 팔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걸로 벌금 받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한국이 조금 뭐랄까요 좀 느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너무 정보가 통제돼 있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 워딩 하나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장이랑 소통하려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어필들을 많이 하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안으로 끌어안아서 감추려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더 있지만 하여튼 더 하면 예. 좀 그럴 것 같아서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